안녕하세요.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봉변 소개해드립니다. 윤기정 작가에 대한 설명은 얼마 전에 업로드된 사생아라는 작품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본 동영상의 설명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편소설 봉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주인공 성칠이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안하무인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난봉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만 쥐어주면 개, 돼지처럼 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성칠이가 어느 날 요리집에서 친구들과 진탕 술을 마시고 나서 한밤중에야 첩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하면서 모든 일이 다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고 즐거워하는데요. 어느덧 첩의 집에 도착한 성칠.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는 직접 작품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은 윤기정 작가의 또 다른 단편소설 사생아. 같은 작가의 작품이니까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봉변,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성칠이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사람이 드문드문 다니는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요리집에서 여러 친구들과 해가 떠 있을 때부터 먹고 마시기를 시작한 것이 자정이 넘어 새벽 1시를 바라볼 때까지 진탕만탕 정신없이 먹고 놀다가 지금 첩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다. 빌어먹을 자식들, 인력거는 무슨 인력거야. 이렇게 걸어가도 잘만 가아지는데. 발이 허청에 놓이는 것처럼 조금 비틀거리면서 분명치 못한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까 요리집 대문가를 나올 때에 여러 친구들이 인력거를 타자고 하는 것을 기생들만 태우게 하고 그대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인색하기 짝이 없고 돈만 하는 성칠이의 본색을 이런 데서 알아볼 수 있다. 어찌어찌 그들과 어울려 먹기는 먹었지만은 요리집을 등지고 나올 때에는 어지간히 후회를 하였다. 인력거를 타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니까 돈이 어지간히 들 것을 생각하고 자기는 걸어가기로 작정한 것이다. 코년 소리도 잘하더라. 그거 어여쁘기도 하더라. 그는 아까 요리집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머리에 그려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입버릇처럼 웅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복잡해졌다. 요리집에서 일어난 일, 낮에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처음에는 밤에 지나간 모든 그림자와 말소리와 노랫소리가 똑똑히 나타나고 들리고 하더니 나중에는 낮에 있었던 일이 더욱 똑똑하게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는 이따금씩 의미 있는 미소를 띄우면서 낮에 자기가 저지른 일을 낱낱이 순서대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성칠이는 바로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언젠지도 모르고 곤히 자는데 첩이 무슨 잠을 이렇게 자느냐고 흔드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두 눈을 번쩍 떴다. 첩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굴을 갸웃이 내려다보고 있다. 무슨 잠을 이렇게 주무시오? 지금이 어느 땐데? 하면서 첩은 드러누운 성칠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갖은 애교를 다 부린다. 이건 왜 이래? 남 잠도 못 자게 고뇌 죽겠는데. 성칠은 귀찮은 듯이 좀 벗겨진 듯한 이불을 쓸어 올리면서 다시 눈을 감으려 하였다.
첩은 감는 눈을 손가락으로 비집으며 방싯방싯 입을 열었다. 일부러 그러시나요? 정오가 지났어요. 어서 일어나 세수하시고 약주라도 한 잔 잡수세요. 참 기가 막혀 죽겠네. 무슨 잠을 여지껏 잔담? 잠자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나는 암만 자도 괜찮아. 잠자다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구먼. 나는 말이야, 잠을 잘수록 돈벌이가 되는 것이야. 그것은 어째서 그래요? 저런 못난 것 좀 봐. 여태까지 같이 살아도 나라는 사람을, 아니 이 양반을 누구인지 모르는구먼. 모르긴 왜 몰라? 안다면 말해봐. 정말 아나 모르나? 30 넘도록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지 뭘. 그렇지. 이렇게 누워서 먹는 사람인데 또 부모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돈을 물쓰듯 하고 가진 향락을 마음대로 다 해보는 팔자 좋은 사람이지 뭐. 그러면 부모 때문에 호화로운 살림살이를 하고 온갖 호강을 다한단 말이지? 그렇고 말고 하며 첩은 깔깔 웃었다. 성칠이도 빙그레 웃으면서 일어나 앉았다. 그래, 그럼 지금은 내가 뭘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옷을 주섬주섬 걷어입기 시작했다. 뭘 하긴 뭘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는 술 먹으러 다니고 낮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잠자는 사람이지. 그거 참 큰일 나겠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내 지금 이야기할 테니 자세히 들어보게. 나라는 사람은 말이야, 밤낮으로 훌륭한 벌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참 우스워 죽겠네. 밤낮 잠만 자고 놀고 먹기만 하면서도 벌이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야. 시골 논 있는 데마다 장리를 놓고 서울서는 내 돈을 쓴 사람이 40명이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드는 것이 돈 별리밖에 또 있겠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세상에는 빈놀이밖에는 없어. 든든하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지. 성칠은 한참 연설처럼 주절거리며 자기 위에는 이 세상 아무도 없다는 듯이 깔딱댄다. 한참 동안을 흥청흥청하는 기분에 쌓여 이 세상 모든 물건이 몽땅 다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눈에 띄는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마음먹게 하였다. 마치 느긋하고 끈적끈적한 남이 맛보지 못하는 온갖 행복을 자기 혼자서만 느끼는 것 같다. 지금 같아서는 생전 슬픔이나 불행이 닥쳐올 것 같지 않다. 자기에게 딸린 사람 외에는 모두 사람 같아 보이지를 않는다. 돈만 주면 개 돼지처럼 부려먹어도 그들은 그저 굽실거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듯이 기뻐하였다.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 주면 귀신도 사귄다는데. 이것은 그에게 유일한 신념이요, 여지껏 살아오는데 다시 없는 철학이다. 어서 세수물을 가져와 하고 성칠은 거드름을 부린다. 바깥도 그리 춥지 않은데 나가서 씻어요. 잔말 말고 어서 이리 들여와. 참 팔자도 좋소. 이 더운 날 방 안에서 세수를 하고. 웬 잔소리야. 어멈, 세수물 이리 떠 들여오게. 네 하고 부엌에서 딴 일을 하던 행랑 어멈이 대답을 한다. 대답은 어멈이 했지만 물 담은 대야를 들고 들어오는 것은 한 40 남짓한 이 집의 찻집 겸 친모로 있는 여인네였다. 그녀는 그리 밉지 않게 생긴 숭글숭글한 부인이다. 그리 잘생겼다고 할 만치
미인은 못 되지만은 어딘지 사람을 끄는 힘이 넘쳐 흐른다. 성칠은 세수를 석삼년이나 하고 나서 밥 먹기를 시작하였다. 술을 마셔가며 밥 먹는 동안이 1시간을 넘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생각하던 일을 그대로 해보려고 첩에게 거짓말을 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꾸미는 시간 내내 물대야를 들고 들어오던 친모의 모양이 어른어른 나타난다. 자기 앞에 앉아서 갖은 아양을 다 부리는 첩과 마루에서 어른거리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친모와 비교해 보았다. 나이 어린 첩은 간드러지고 낙낙한 데 비해서 그녀는 점잖고 웅심 깊은 맛이 있는 것이 어쩐지 마음을 간지리고 자기의 몸뚱아리를 부드럽게 안아줄 것으로 생각된다. 어쩐 일인지 오늘에 한해서는 그녀에게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자꾸 끌린다. 그래 참다 못해서 첩에게 거짓말까지 꾸며서라도 자기의 미친 듯이 날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참, 이봐, 내 잊었구먼 하고 좀 어색한 듯이 말을 꺼냈다. 밥상을 한 옆에 밀어놓고 걸레를 집으러 윗목으로 가던 첩은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사나이의 말을 자세히 들으려고 한다. 뭘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네 오늘 큰 집에 좀 가봐야겠네. 왜요? 뭐하러? 어제나 오늘쯤 꼭 한번 다녀가라는 것을 내 잊었네. 누가 그러더란 말이에요? 내 큰 마누라가 그러지 누구긴 누구야? 실상 며칠 전에 자기가 본 집에 갔을 때 큰 마누라가 사는 집은 요새 한 번도 안 오니 어쩐 일이요? 하고 자기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래 지금 그 말을 핑계 삼아서 묘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가 대낮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대개 이런 일에 마음을 졸이고 머리를 쓰는 것이다. 온종일 술, 계집, 돈 이런 생각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중에도 돈이 제일이다. 누군 사글세를 석 달 동안이나 안 냈으니까 오늘은 가서 꼭 내쫓아야겠다. 누구한테는 돈 별일을 받아야겠다. 누구 집은 경매에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들만이 온종일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첩은 그의 말에 속아서 성칠과 같이 집 밖을 나왔다. 나오기는 같이 나와가지고 첩은 큰 집 가는 길로 보낸 뒤에 성칠은 반대 방향으로 얼마를 걸어갔다. 그는 걷던 걸음을 돌이켰다. 그래 오던 길로 다시 걸어오면서 갖은 생각을 다 해보았다. 집안에 홀로 남아있는 숭글숭글하게 생긴 찻집 친모의 얼굴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서 가서 그녀를 껴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쩐 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린다. 집 대문을 바라볼 때는 울렁증이 한층 더하였다. 대문 안을 들어서니까 행랑 방문을 풀썩 열고 행랑 어멈이 얼굴을 쑥 내민다. 그녀는 금세 나가더니 왜 또 들어오누 하는 듯한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열었던 방문을 도로 닫는다. 성칠은 중문 안으로 들어서서 마당을 지나 마루 위로 올라섰다. 자기가 찾는 사람은 건넌방에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건넌방 문을 다짜고짜 열었다. 방 한 구석에 앉아있는 수수하게 차린 여인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무서워 벌벌 떠는 듯한 여인네 앞으로 가까이 갔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았던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났다. 성칠은 일어선 그녀의 치맛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여인은 성칠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점잖으신 양반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바깥에 사람도 있고 한데, 그리고 아씨가 오시면 그게 무슨 모양입니까?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 하였다. 아무 일 없소이다. 뭐 잠깐 동안만 하고 그 여인을 끌어다 안았다. 얼마 동안 방안이 고요해졌다. 다만 두 사람의 가는 숨소리만이 방 안에서 높고 낮게 들릴 뿐이다. 한 10분이 지난 뒤에 성칠은 건넌방에서 안방으로 건너왔다. 안방에 건너와 들어누운 지 얼마 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다. 이번에는 행랑어멈이었다. 아까 들어올 때 방문을 열고 내다보던 모양이 어쩐 일인지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을 끈다. 얼굴빛이 좀 거무스름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디인지 아기자기하게 어여쁜 곳이 있었다. 행랑어멈한테는 그전부터 마음이 끌려서 기회만 있으면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던 차에 대문간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얼굴이 어쩐지 더 한층 자기의 마음을 미칠 듯이 끄는 것이다. 드러누워서 그녀를 생각하느라고 한 30분 동안이나 마음이 어지간히 괴로웠다. 오늘에 한해서는 어쩐 일인지 다른 날보다 더 한층 미친 듯이 성욕이 날뛴다. 나중에는 참다 못하여 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친모를 어디로 내보내고 무슨 일을 꾸며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넌방에 들어앉아 있는 친모마저 큰 집으로 보내고 말았다. 어서 가서 빨리 좀 오라고 하시오. 내가 급히 할 말이 있다고 곧 좀 오라고 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찻집 친모마저 이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 이 집에는 이제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아내는 부리는 사람과 첩을 내쫓은 돈 많은 성칠이가 있고, 바깥방에는 같이 사는 사내를 일터로 내보내고 홀로 앉아있는 한 20살 남짓한 행랑어멈이 있을 뿐이다. 성칠은 친모를 내보내놓고 곧바로 대문간으로 나왔다. 나와서는 두 말 없이 대문을 닫아 걸었다. 행랑어멈이 대낮에 대문은 왜 잠그세요? 하고 방문을 열면서 주인의 상기된 듯한 얼굴을 이상한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다. 주인은 대답할 생각도 하지 않고 행랑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예, 사람 살려라. 너 때문에 꼭 죽겠다. 벌써부터 한 번 하던 말을 다 끝도 내지 않고 그녀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살짝 몸을 피하면서 이거 왜 이러세요? 하고 가볍게 중얼거렸다. 이거 왜 이러다니? 넌 모르니? 그러지 말고 이리 오너라. 하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껴안았다. 근데 그녀는 그리 성도 내지 않고 드러누운 채 생글 웃었다. 그녀의 생각은 따로 있었고 성칠은 가슴에 파묻혔던 것을 그대로 풀 수 있었다. 그래 만족한 웃음을 웃으며 끝없이 기뻐하였다. 더구나 오늘에 한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는 무한히 즐거워하였다. 모든 일이 오늘처럼 되었으면 하고 마음으로 축원하였다. 행랑방 문을 나올 때에 오늘 참 운수 좋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하고 입안말로 중얼댔다. 이것이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러한 모든 생각이 이 밤 술 취한 성칠이의 머릿속으로 물레바퀴처럼 휙휙 지나간다. 어느 틈에
자기 집 대문 앞까지 도착했다. 행랑 어멈이 잠취한 눈으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기쁜 웃음을 웃었다. 이렇게 술이 취해서 대문을 열라고 하면 언제든지 행랑 어멈이 나와서 열었던 것이다. 그때 실눈을 하고 대문 옆에 박혀 섰던 그녀의 얼굴이 지금 또 나타난다. 오늘은 내가 입을 맞추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온 세상이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은 하루 12번씩 일어나는 그의 버릇이다. 문 열어라. 성칠은 문을 흔들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르려고 할 때에 대문 안에서 행랑 방문을 여는 소리가 가볍게 흘러나온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 두 번씩이나 불러도 모르고. 이렇게 혼잣말처럼 입안으로 웅얼거렸다. 안에서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소리가 없다. 다만 빗장 여는 소리가 꿈속같이 들릴 뿐이다. 문만 열면 고년히 서 있으렸다 하고 또 한 번 웃었다. 옆으로 비켜서는 그녀의 얼굴이 또 아른하고 나타난다. 빗장을 열고 고리를 벗기는 잠깐이 몇 년이나 되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졌다. 긴긴 밤을 날로 새는 건가 싶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어서 보고 싶어 죽겠다. 어느 틈에 대문이 열린다. 대문 옆에는 좀 컴컴해서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어멈이 서 있었다.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입을 맞추려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한 뺨을 불이 나도록 철썩 붙인다. 성칠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본 줄을 알았다. 이놈이 환장을 했나 정말. 아마 눈깔에 뵈는 게 없나 보다. 이 소리는 분명히 행랑 아범 소리였다. 성칠은 깜짝 놀라면서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범은 성칠의 멱살을 잔뜩 잡으면서 이놈, 낮에 그따위 짓을 하고도 또 이런 짓을 하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잠도 안 자면서 너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래, 남의 계집을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 비록 없어서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하지만은 계집까지 빼앗길 놈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 네 집에서 행랑살이하는 행랑 어멈이 아니고 기생이나 색주가인 줄 알았더냐? 너 같은 놈은 법을 알아야 돼. 세상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날뛰는구나. 그저 네 앞에 굽실거리면서 이래도 네 저래도 네 하니까 죽여도 살인도 없을성 싶으냐? 꼭 한 가지가 없어서 네 앞에서 굽실거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줄 알고 나중에는 남의 계집까지 빼앗고 말았구나. 어디 견뎌보아라. 아범은 성칠의 멱살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분이 치받쳐서 목이 메어가며 부르짖었다. 아범의 얼굴은 상기가 돼서 얼굴은 물론이고 눈알까지 시뻘겋다. 멱살을 잡힌 성칠은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끌면 끌리고 밀치면 뒤로 물러났다. 이런 일을 생전 처음 당하는 이만큼 분하고 치가 떨리지만은 자기가 워낙 잘못한 일이니까 어찌 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당장에 죽으라면 정말 죽지는 못할 망정 하늘 꼭대기까지 도한 그를 위해서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만 할 형세였다. 그만큼 성칠은 속이 상하고
정신이 아득하여졌다. 어제까지 나으리 나으리 하고 쩔쩔 기던 놈이 지금 당장에 자기의 멱살을 움켜쥐고 개꾸짖듯 호령을 똑똑히 하는 것이 암만 해도 생시 같지가 않고 무서운 꿈을 꾸는 듯하다. 그러나 꿈은 아니다. 틀림없는 생시인데 자기가 소처럼 부리던 놈에게 이런 생전 처음 당하는 모욕을 여지없이 당하는구나 하고 조금 분한 생각이 들었다. 설령 자기가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자기를 다루고 과도하게 욕배는 것이 분하다 못해 나중에는 죽여 없앨 듯이 괘씸하다. 그래 산산이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어서 한데 모으고 맥이 풀어질 대로 풀어졌으니 이를 악물고 전에 내보지 못하던 힘있는 용기를 내서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떼었다.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할 게 무엇 있나? 그러지 말고 이것을 놓게. 뭐? 어쩌고 어째? 아범의 부르짖는 말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래, 너도 잘못한 줄은 아니? 나라고 잘못한 줄 모르겠나?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게 뭐 있나? 내 다 잘못한 노릇이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이것을 놓아주게.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그에게 빌었다. 아범은 코웃음을 치면서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말이다. 그래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 하면 일이 그냥 무사할 줄만 알았더냐? 그러면 어떻게 할 셈인데? 하고 조금 반항하는 기세를 나타내었다. 성칠이도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발악을 해보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지금 당에서는 나중 일이 어찌 될지 헤아리지도 않고 다만 아랫사람에게 욕을 보며 분함을 당하는 것이 마음의 충동을 강하게 일으켰다. 오늘날까지 가져오던 우월감이 일시에 깨어지고 마니까 참았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할 것 같다. 어떻게 할 셈이냐고? 아범은 그의 말을 비웃는 듯이 되받아 물었다. 너를 당장에 경찰서로 끌고 갈 거다. 경찰서? 성칠은 이처럼 부르짖듯이 묻고는 몸을 가벼이 떨었다. 그래, 너 같은 개 돼지만도 못한 더러운 놈은 경찰서나 감옥 맛을 좀 봐야 한단 말이다. 그래, 남의 계집을 지 계집처럼 상관하고도 무사할 줄만 알았냐? 이 어리석은 놈아, 어서 나서라, 얻어맞지 말고. 하면서 성칠을 잡아 끌었다. 성칠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뻗대었다. 이러는 사이에 첩이 중문간에 나타났다. 이게 웬일인가? 아범은 그녀에게 말대꾸도 아니하고 성칠의 뺨 한 번을 보기 좋게 철썩 붙이면서 그래 이놈 안 가고 이렇게 앙탈만 할 터이냐? 주인아씨, 즉 성칠이의 첩은 이 광경을 보고는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분이 복받쳐 치밀어 오른다. 눈에서는 현기가 난다. 자네 미쳤나? 왜 이래? 하고 중문 문지방을 넘어 대문 안으로 나섰다. 아범은 잡았던 멱살을 슬며시 놓으며 어쩌고 어째? 어디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꽃향내가 나는구만. 벼란간에 실성을 했나? 두 눈에 쌍꺼풀이 씌었나? 그래, 눈깔이 삐었구만.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꽥 질렀다. 아범은 그녀에게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그만두고 너는 명색이 뭐냐? 기껏해야 이놈의 첩년이로구나. 그래, 있는 놈의 첩년이라고 이렇게 막 반말이냐? 내 어제까지는 네 집에서 얻어먹기 위해 그런 안 입고 온 소리를 들었다마는 언제까지나 이 집에 엎드려 있을 줄 아니? 나도 내일부터 사글새 집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살림살이를 가면 남한테 하대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다. 하면서 아범은 팔을 걷어붙였다. 굵직한 팔뚝에는 시퍼런 힘줄이 울퉁불퉁 섰다. 힘세고 씩씩한 팔뚝이다. 누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나? 마음대로 살아보게. 근데 무슨 일이야? 그래도 또 반말이냐? 아주 나같이 해라를 해라. 반말은 듣기가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하대가 듣기 싫거든 하루바삐 부자가 되려무나. 하고 성칠의 첩은 반말을 해라로 고쳤다. 뭐 어쩌고 저째? 누구는 잘 살고 싶지 않아서 잘 살지 않는 줄 아니? 다 팔자소관이지. 하면서 걷어붙인 팔을 힘있게 휘두르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이 든든한 팔뚝은 언제든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어느 때든지 벌어먹고 살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일이라도 없어지고 말면 굶어 죽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잘 산다고 없는 사람을 너무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나는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지금 나가서 이 팔로 벌어먹을 수 있다. 이러는 사이에 성칠은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범도 그의 뒤를 쫓아 들어갔다. 마당은 마루 끝에 켜놓은 등불에 반사되어 환하게 밝다. 성칠은 마당 한가운데서 아범 손에 또 붙들렸다. 이놈, 죄진 놈이 달아나면 어디로 가니? 더 경치지 말고 나 가자는 대로 가자. 그래, 못 가겠니? 못 가겠으니 어떻게 할 테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한테 죽기밖에 더 하겠니? 야, 요놈 봐라. 이렇게 억지를 쓰면 모든 일을 모면할 줄 아니? 요 한매에 때려 죽여 없앨 놈 같으니. 어디 죽여봐라. 하고 성칠은 아범 앞으로 탁 달려들었다. 그의 머리가 아범 가슴에 부딪혔다. 아범은 그의 뺨을 수없이 갈겼다. 성칠이도 달려들어서 발길로 차고 때리기를 시작하였다. 한참 동안 한데 어우러져서 후닥닥거렸다. 그의 첩은 싸우는 좌우 옆으로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로 이러느냐고 애가 말랐다. 그들은 싸우는 중이니 대답할 사이가 없었다. 아범은 몇 번이나 성칠에게 물렸다. 물릴 때마다 아야 소리를 질렀다. 성칠은 그의 힘있는 팔뚝으로 얻어맞을 때마다 소리를 쳤다. 싸우는 바람에 마당 한 구석으로 몰려갔다. 그곳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다. 아범은 그 가운데서 장작 한 개비를 뽑아 들었다. 그걸로 머리를 한 번 후려 갈겼다. 성칠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범은 고양이가 쥐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성칠이에게로 달려들어서 뺨 한 번을 힘있게 후려 갈겼다. 성칠이의 코에서는 새빨간 피가 주르르 흘렀다. 그 피가 마당을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아범은 전쟁 나갔던 병정이 승전고를 울리고 개선가를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듯이 마당을 걸어나와 바깥으로 나왔다. 그는 확실히 승리했다는 무한한 기쁨이 마음 한구석에서 용솟음쳐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때 이 집에 찻집 겸 친모로 있는 부인은 마루 한 귀퉁이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낱낱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하나 가득 차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몸까지 더럽힌 생각을 하고 분함에 못 이겨 한잠도 자지 못하다가 그런 재미있는 일을 눈앞에서 당당히 보고는 무한히 기뻐한 것이다.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봉변 낭독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나 무인의 거만한 주인공이 결국엔 봉변을 당하게 되었네요. 낭독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작품이 하나 더 떠올라서 추천드립니다. 김유정 작가의 정조라는 단편인데요.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